자, 요 문제도 간단하게 한번 짚고 넘어가겠습니다. 아까 우리가 정면한 사람들 해주셨는데 음주 논란에 대한 강기훈 대통령실 행정관이 오늘 사의를 표명했다고 그래요. 표명했다고 그러는데 저는 이런 느낌이 듭니다. 대통령실 행정관이 44살입니다. 강기훈 행정관이 옛날에 뭐 자유의 새벽인가요? 뭐 보수 정당 보수 무슨 모임을 하다가 권성동 원내대표 시절에 이제 그때 정무실장인가를 하다가 윤 대통령한테 발탁이 돼서 그 체리 따봉 사건이 바로 이 강기훈 그때 때문이죠. 네네. 그래서 이제 들어가서 이제 일을 했는데 이 친구가 이제 지난 선거운동 과정에서 이제 여성가족부 폐지 뭐 이런 것들을 아마 주도적으로 해서 꽤 이제 20대 남성 표를 끌어오는데 뭐 역할을 했다라는 거 돼 있는데 저는 솔직히요. 아니 강기훈이라는 사람이 무슨 뭐 장관도 아니고 뭐 부총리도 아니고 뭐 국무총리도 아닌데 왜 이 사람의 이 더군다나 음주운전해서 했다는 거는요 그냥 공무원들은 그냥 그날로 날아가는 겁니다. 특히 대통령실은 마찬가지고 윤석열 정부 이 문재인 정부 때도 날아갔어요. 근데 왜 이 사람의 그냥 그만두는 게 무슨 뭐 장관 그만두는 거와 똑같습니까? 전 참 이해하기가 어려워요. 그러니까 그 강기훈 씨의 그 음주 농도가 0.121이었단 말이에요. 네. 그러면 문다의 그 농도가 얼마였습니까? 문다의 농도가 0.149였던 걸로 기억하는데 그러면 큰 차이가 나는 게 아니에요. 네. 그런데 저부터도 문다혜가 그렇게 0.14하고 소주 2병 까고 그 나오는 수치 정도라고 저는 예측이 되는데 네. 그런데 어떻게 그렇게 만취해가지고 그렇게 운전을 갖다가 했느냐. 그거는 사람 죽일 뻔한 거 아니냐. 네. 차라리 일찍 그게 돼가지고 천만 다행이다.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았습니까? 그렇죠. 그런데 문다혜가 운행했던 그 거리는요. 한 200~300m밖에 안 돼요. 네. 워낙 만취했으니까 그냥 자기도 모르게 그냥 택시 그냥 받아버려가지고 그래가지고 이게 그 된 거지. 강기훈 씨는요. 0.121 가지고 5km 달렸어요. 네. 만약에 그러다가 큰 사고 냈으면 네. 어땠을 뻔했겠습니까? 강기훈이 저렇게 했는데도 저기 용산에 계속 남아있다라고 하면요. 네. 저희 같은 사람은 문다혜를 비난할 수가 없어요. 맞습니다. 뭐 똑같은 거 아니냐? 네. 뭐 그게 뭐 큰 차이 없는 거 아니냐? 왜냐하면 왜 그러냐면 문다혜는 수치는 높은데 거리는 짧잖아요. 강기훈은 수치는 조금 낮은데 0.121도 이게 보통 농도 아닙니다. 그런데 거리가 길잖아요. 그러면은 쌤 아니냐? 문다혜는 사고 냈으니까 지금 저렇게 그렇게 비난받아도 되고 강기훈은 다행히 걸려가지고 뭐 괜찮냐?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거니까 네. 원칙이 있어야 되는 거 아니겠습니까? 네. 원칙이 뭐 그렇게 대단한 사람이었다고 저렇게 쉴드를 치려고 하는가? 그러니까 불필요한 오해를 용산이 받는 거고요. 그런 오해가 하나 이제 먼지 같이 이렇게 쌓이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이제 겨울이잖아요. 네. 그 나무들이요. 그 가지가 부러지지가 않아요. 네. 나무들은 그 폭풍이 오면 뿌리채 뽑히긴 뽑혀도 가지가 꺾어지진 않는단 말이에요. 언제 가지가 꺾어지느냐? 눈이 소복하게 내려가지고. 네. 그래가지고 뭐 별거 아닌 것처럼 알았는데 그 눈 무게가 그 쌓이고 먼지같이 눈 무게가 쌓이면 그 눈 무게로 인해 가지고 가지가 꺾어지는 거 아니겠습니까? 맞습니다. 네. 이런 것들을 좀 잘 해주셨으면 좋겠다는 생각 듭니다. 그러니까 아마 일반인들 분들이 윤 대통령에 대한 지지를 철회하는 분들의 어떤 그 이유 중에 하나가 바로 이런 문제인 것 같습니다. 저는요, 제가 대통령 참모라면 대통령의 조금이라도 누가 되는 거라면 저는 금방 그만두겠습니다. 그게 참모의 역할이거든요. 참모란 건 자기 주군을 빛나게 하고 주군이 잘할 수 있도록 만드는 겁니다. 그런데 이렇게 음주운전까지 해서 해놔놓고 그걸 계속 나가지 않고 언제 나가냐 왜 이렇게 이 일을 끌었는지 벌써 몇 달째 그렇지 않습니까? 이것 때문에 대통령 지지율도 떨어지고 뭡니까 지금 또 이게 이제 와서 이제 사퇴를 해버리면 이게 무슨 뭐 아무런 이득도 없이 이것 또한 타이밍을 놓치고 있는 것이다. 그리고 또 대통령의 기본 가치와 이런 것을 훼손시키는 사람 아니겠습니까? 이런 자들이 자꾸 저는 대통령실에서 있으면서 한다는 거 누구를 위해서 있는지 모르겠습니다. 얼마 전 김대남이라고 아마 녹취록 보셔서 알겠지만 어떻게 이 정권을 흔드는데 가장 앞장섰던 놈하고 그렇게 통화를 하면서 그렇게 모든 걸 다 이야기해주고 했던 것인지 그런 작자를 또 어떻게 저렇게 상인 감사까지 시키고 하는 것인지
저는 솔직히 뭐 모르겠습니다. 이게 지금 누가 적군인지 아군인지를 과연 아는 것인지 이러니 과연 기강이 제대로 서겠습니까? 좀 뭔가 딱 부러지게 잘못한 건 잘못하고 해야 국민들이 우리가 그래야 저희들도 똑같이 문재인 비판하고 이재명 비판하고 문다혜 비판하고 이럴 수 있는 힘이 생기는데 말하다 보면 자꾸 혀가 꼬여요. 그렇지 않습니까? 아니 그럼 너네들은 그럼 음주단속에 왜 그냥 근무시키냐? 그럼 문다혜 어떻게 욕하니? 이렇게 하면 뭐라고 그러겠습니까? 더군다나 이 강기훈 씨는 최근에 게시판 문제와 관련돼서 또 이야기가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최근에 천하람 의원이 이런 문제에 대한 의혹을 제기를 했고 한 상황이기 때문에 좀 제발 우리가 윤석열 정부를 세우고 윤석열 정부를 지지하고 했던 그 정체성, 그 원칙 이런 거에 좀 부합하는 그런 저는 좀 일이 있었으면 한다. 이런 생각을 좀 지울 수가 없습니다. 네, 뭐 어쨌든 그 제2부속실 만들어졌나요? 뭐 만들어졌대요. 네네. 네. 그다음에 이제 특별감찰관도 조만간 임명이 될 수 있겠죠. 네. 그렇게 되면 좀 분위기 쇄신은 있을 것이다. 그런 생각합니다. 네. 하여튼 이 정말 좋은 기회를 놓치지 말아야 된다는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저희가 오늘 뭐 이 민노총 간첩 관련된 이야기도 좀 하려고 그랬는데 시간이 없어서 다음 기회에 말씀을 드릴 텐데 이것도 굉장히 좀 심각한 이야기였습니다. 이 이번에 판결문에서 얼마나 민노총이 지금 이 북한과 연계가 돼서 했는지에 대한 그 실태들이 아주 그 상세하게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건 다음번에 제가 기회 될 때 여러분한테 한번 이야기를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